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감염병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들이 조금 더 많아지셨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해당 시설들이 휴원이나 휴교를 하는 상황들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생각지 못한 대비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갑자기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과 사고 및 양육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휴가를 낼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족 돌봄 휴가는 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휴가를 내면 근로자에게 휴가 비용도 함께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미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근로자분들이시라면 급히 가족들을 돌봐야 할 때 해당 휴가 제도를 필요한 시기에 사용해서 돌봄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휴가 비용을 지원받으셨을 거예요. 만약 오늘 처음 이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면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감염병 사태 확산이 많이 심각해진 요즘 정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하루하루 속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 제도를 아시고 지원받으시고 지원금까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를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와 지원금은 최대 얼마인지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 사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봐주세요. 먼저 가족 돌봄 휴가가 무엇이고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들이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일과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려야 하고 자녀 양육의 문제로 긴급하게 가족들을 돌봐야 해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상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족 돌봄 휴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로자가 어떤 긴급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언제 어디에서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지 혹 발생되지 않아야겠지만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아침에 발생이 되기도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가족들 중에 코로나 확진 및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인 의사환자이거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가족 돌봄 휴가를 근로자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이고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시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한숨 쉬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니 자녀를 둔 근로자분들에게 해당이 되실 거예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휴원을 하거나 휴교 및 개학이 연기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또는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예측이 되고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죠. 급작스럽게 어제까지만 해도 등원 등교가 무리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휴원 휴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증상은 없지만 격리를 해야 한다거나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이 등교를 하지 않게 되어서 케어가 필요한 경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부모 이외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등교 중지 및 연기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려우실 테고 특히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더더욱 막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원격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직접 지도를 해줘야 하는 어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2가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지내시다가 발생이 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제도를 신청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과 1일 지원 금액과 최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감염병 사태 확산이 심각해졌을 무렵 돌봄 휴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당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기간 지원입니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 돌봄 휴직 기간과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대 지원 금액도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지난 4월에 역시 이 부분도 함께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25,000원 일괄 지원됩니다. 규모는 약 529억 원으로 약 12만 가구 수에 추정되며 8월 20일 기준으로는 약 11만 9천 명에게 404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감염병이 조금 주춤해졌을 때는 신청 건수가 점점 감소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신청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가족 돌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일들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 재확산 우려로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 결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1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의 경우 남은 휴가 기간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 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이러한 자녀들이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저학년 초등학생 자녀가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도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 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학기 돌봄 비용을 지원해서 해당 기간 동안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돌봄 비용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휴가가 남은 근로자는 다음 달 9월 30일까지 사용하시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돌봄이 아닌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들이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와 휴가를 냈을 때 비용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을 돌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 기간 자체를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 휴가를 신설해야 한다라는 법안도 다수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9월 30일까지 가족 돌봄 비용 지원 연장이 되었다라는 부분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는 확정된 소식이 추후에라도 생기면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은 3월부터 8월까지 총 12만 7,782명이 신청을 했고 총 404억 원을 11만 8,606명에게 지급해서 1인당 약 34만 원으로 지급을 했다고 해요. 지역적으로는 경기, 인천, 강원권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아무래도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 남성보다는 여성 신청자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가족 돌봄 휴가 및 가족 돌봄 비용 지원에 대해서 전화로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 아빠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과 삶을 함께 병행해서 지내셔야 하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더욱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